안녕하십니까. MTN 힌트죠. 정재훈 전문가입니다. 정유년 두 번째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장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있고요.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분들은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고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바꿔야 될 거는 바꾸고 좋은 점만 일단 습득을 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차곡차곡 수익을 좀 쌓아야 되겠죠. 오늘도 아마 계좌의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망을미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전히 좀 갖고 있죠.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786-1022, 1023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쓰시고요. 고수 쓰시고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주제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보셨을 겁니다. 조정 시기에 주식 비중 늘리기. 뜬금없이 계속 올라갔는데 난데없이 조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전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형성돼 있던 고점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640포인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정을 조금 염두를 해둔 포지션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옵션 만기 아마 변동성이 좀 나올 겁니다. 변동성이 좀 나올 건데 전후로 해서 근데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조정기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더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래소 코스피 시장의 경우들만 보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던 화학이라든가 철강, 그 다음에 조선, 기계, 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목표치를 채워주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650선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나 그 자리에서부터는 추격 매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일단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번 주 한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 수출 증가율이나 수출주들의 상대 강도를 좀 보시게 된다면 일단 수출 증가율은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수출주들 내수주하고 수출주들에 비교했을 때 수출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수 섹터들이었었죠. 화장품, 그 다음에 음식료, 섬유, 즉 소위 말해서 내수 섹터잖아요. 내수 섹터가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일단 수출주들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주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주가의 수준을 보게 된다라면 화장품 이쪽은 빠지고 있죠. 수출주들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참고로 하나가 또 나왔었죠. 오늘 화장품주들 급락 나왔을 겁니다. 뭐 그렇게 급락도 아니에요. 3, 4% 정도 밀려 내려왔었죠. 화장품 쪽. 그 이유는 사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또 한마디를 또 했다고 하죠. 또 하나 11월 달에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화장품이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즉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많이 밀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즉 이 표를 보시게 된다라면 여전히 경기 민감주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수 쪽, 이쪽은 여전히 반등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탓이겠습니까? 밑으로 꼬꾸라져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시겠습니까? 매물 소화를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 이상씩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반기 끝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지금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차트까지 꺾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갖더라도 확인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즉 실적이 됐던지 아니면 수급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 포인트는 어찌됐든 간에 수출 증가율이 바닥을 치고 움직여주고 있고 수출주들도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출주 중에 어떤 업종들이 잘 진행이 되느냐?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화학 제품입니다. 화학 제품이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반도체 주가 겁나게 잘 갔죠. 디스플레이 겁나게 잘 갔죠. 화학 제품, 화학주들 겁나게 잘 갔죠. 즉 수출이 늘어나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수출 증가가 되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죠. 결국은 수출주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산업재 쪽 섹터가 더 유리하다더라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수출 물량이나 단가에 대한 증감률을 보더라도 수출 가격은 2015년도도 꽝이었었고 2016년도도 꽝이었어요. 근데 연말 즉 4분기에 들어서면서 수출 가격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출 물량 또한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뭘로 볼 수 있냐면 원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원화가 지금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수출주들에게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결국 환율에 대한 효과도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효과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원자재 가격이 서서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2017년에도 매출에 대한 부분들 각 기업의 합산을 보게 되면 매출은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이제 질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수출 가격이나 이런 물량들,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더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겁니다. 결국엔 내수 쪽 섹터보다는 수출주들이 더 좋다는 얘기고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이 나오죠. 연간 순이익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환율 효과가 있었을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근데 매출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순이익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13년도에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실적은 주춤했고 13년도에 바닥을 탈피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익치는 사상 최고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죠? 주가는 지수로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박스피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좀 하고 있습니다. 박스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수가 못 올라갔어요. 지수가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순이익을 증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양적 성장보다는 이제는 질적 성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질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산업재 쪽 섹터입니다. 소위 말하면 철강, 화학, 기계 이런 쪽 섹터들이 전부 다 매출은 줄어들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분기 실적으로는 제일 높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화장품주들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주 기업의 주가 수준은 실적에 따라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바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순이익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는 게 정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싸길래 그러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세계적으로 한번 놀아봅시다. 한국 그리고 글로벌 기업 국가들의 EPS 추정치를 비교를 해봅니다. 한국은 빨간색, 신흥시장은 파란색, 선진시장은 똥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국 기업의 EPS는 1등, 그 다음에 베이지가 아니고 똥색 2등, 그 다음에 신흥시장은 3등, 꼴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선진시장은 겁나게 올라갔어요. 겁나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못 올라갔습니다. 실적, EPS 추정치를 비교해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나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죠. 신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시장은 거의 정체 수준이에요. 정체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갔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EPS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른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이겁니다. 시장 대비했을 때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봐야 되겠죠. 한국 그리고 신흥국은 빨간색, 신흥국 대비해서 한국은 어떤 점인가, 그리고 선진시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신흥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참 어중간한 국가입니다. 선진시장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했겠죠. 빨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신흥국으로 대비했을 때는 0.86 정도밖에 안 돼요.
선진 시장에 대비했을 때는 뭐 0.6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한국 증시는 싸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조정을 받을 때는 사야 됩니다. 이게 일단은 결론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작년부터 MTN에 첫 출연하면서부터 지지난주 2016년이 끝날 때까지 병신년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렸던 게 IT였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겁나 올랐거든요. 겁나 올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IT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디스플레이고 반도체고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꾸리셔야 될 거라는 거. IT 쪽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부분들은 아마 IT 쪽에 있어서의 확산이 나오게 될 겁니다 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긴 거 아닌가 보세요. 확산이 나오나 안 나오나 어디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섹터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목은 말씀 못 드립니다. 차폐 이쪽 봐야 되겠죠. 왜? 요번에 가전박람회 2017 가전박람회를 했을 때 자율주행이며 뭐며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중심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죠. 전기적인 부품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전자파를 일으키는 그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차폐 관련주들 봐야 된다는 얘기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통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끊김없이 거침없이 가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5G 관련주들도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면, 차폐주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기업 탐방 갈 겁니다. 몇몇 기업들은 봤는데 5G 통신 장비 쪽이죠. 통신 장비 쪽 섹터도 일단은 갈 건데 시장 전망이 괜찮습니다. 올해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자면, 올해 16년에 적자였는데요. 마이너스 한 뭐 20억 적자, 그 전에는 뭐 100억 적자 이랬는데, 올해 2017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의 흑자가 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즉 실적장 세고 실적이 늘어나면 주가는 움직여야 되고,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은 대박을 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섹터가 5G고 그 중에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섹터로 봤을 때는 이런 섹터들이 괜찮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군들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 최근 증시, 한국 증시 보게 되면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더러운 장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근데 오늘 증권사 전망을 보게 되면 2분기 때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이 상당히 선전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결론은 그들 섹터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점도 찾아야 된다는 거.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당황스럽게 고점권역에 매수를 해서 왜 매수했어요? 왜 매수했냐고 여쭤보니까
네가 좋다며 그래서 샀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전에 매수를 못하고 최근 들어서 고점에 조정받고 갈 겁니다. 지금 디스플레이나 IT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역으로 진행되고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나올 건데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주도 섹터로 굴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게 SK 하이닉스였었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뀔 날이 얼마 안 남았죠. 5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자리 때 이제 매물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하나, 둘, 세 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쉬어가는 흐름도 나와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이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대장주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LG그룹주 중에 LG전자, LG이노텍 안 봐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봅니다라는 부분들을 종목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LG 디스플레이 빠질 때 이거 매수하십시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도 이 종목 괜찮으니까 사세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신고가죠.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LG 이노텍이 아닌 LG 디스플레이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32,000원 정고점을 넘어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격이 좁혀졌어요. 역배열권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죠. 일봉을 보게 되면 완전 정배열이지만 60과 120의 골든크로스 하나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정받을 겁니다. 조정받을 때 일단 3만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섹터 중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포스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포스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30만 원 목표가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28만 2,500원 찍고 밀렸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22만 원 정도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입니다. 그런데 한 차례 올라주고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고점을 넘어갔으니 가격만큼 올라갈 것이고 이 가격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다 왔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고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즉 요 자리 때부터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24만원대 초반권역부터 23만 5천원짜리 때까지는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라는 거. 근거는 싸다라는 거.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요. 중국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올해도 꾸준하게 할 거고 포스코가 철강 가격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줄줄이 인상을 하겠죠. 수익성에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뒤에 따라오는 종목이 현대제철이겠죠. 현대제철도 아마 요 시기 때 상담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 시기 때. 요거 56,000원, 57,000원 정도 깨면 일단 현금 만들어 놓고 54,000원대에 다시 받으십시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빠지겠죠? 빠질 겁니다. 그러면 받으세요. 이거는 적어도 55,000원 가급적이면 조금 떨어진다면 53,000원대 초중반 이 자리 때부터 받아도 좋다라는 거. 목표가는 일단은 6만원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자리대 매물대가 64,000원대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즉 지금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목표치가 다 차고서 쉬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제철도 한 차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고 나서 전고점 넘어가니까 이 폭만큼 움직이더라. 결국 올라갔으니까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이들 종목을 사셔도 된다라는 거. 화학주로 넘어가서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은 제가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화학주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리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전히 주도 섹터로서 화학주와 IT 쪽은 여전히 주도 섹터로 군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정 시에는 화학업종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롯데케미칼은 신고가의 흐름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고, 반면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요겁니다. 16만 5천 원. 요거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신고가 보고 앞자리 숫자 바뀌러 가겠죠. 한 18만 원대까지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유가에 대한 전망이 일단은 60불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SK이노베이션도 일단은 조금 더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는 거. 즉 조정 시에 보시란 얘기예요. 14만 원대 초중반대 그 자리대를 기다렸다가 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많이 올랐죠. 전고점 넘어갔죠. 종목 상담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산 바켓을 사느니 저라면 두산 인프라코어를 사겠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 인프라코어의 자회사가 두산 바켓이잖아요. 지분법 평가이익을 다 받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생각인 변함없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산 바켓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거. 굴삭기에 대한 판매나 이런 부분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8,000원대 중반권역까지는 한번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좋다라는 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그겁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매수를 하는 게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이렇게 역배열 권역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정배열 초입 권역에서 목표치를 채워주고 눌림 조정을 주는 거, 기술적인 흐름으로 그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질적 성장을 해 나가는 거, 바닥을 치고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번 조정을 받았을 때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이죠. 오늘도 좋은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22, 1023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의를 주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 쓰시고 종목명 쓰시고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텔레비를 못 보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실례지만 40대이신가요?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이세요? 예.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시네요. 저희 29입니다, 올해. 그래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파인테크닉스요. 파인테크닉스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760원에 50%요. 2,769원에 50%요. 2,760원요. 60원. 예. 50%. 예. 한 방에 사셨나요?
예. 11월 달에? 아니요, 한 7개월, 8개월, 6개월 뭐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9월 달에 한번 팔 기회가 있었는데 매도를 못 하셨네요? 예, 그때 일을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한가 치는지 몰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기업의 전망이랑 실적 뭐 이런 걸 보고 일단 매수하게 되었죠. 바닥이라 아. 생각하고. 아,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적자예요, 적자. 알고 계셨어요? 적자? 재작년에요? 2016년도 결산 일단 3분기까지 적자입니다. 아니, 16년이 아니고 15년 걸 보고 했었죠. 아, 15년, 14년도 거 예. 180억 영업이익 나오고 100억 나왔다 좀 줄어들었어요. 2016년에는 적자를 좀 기록할 것 같은데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파인테크닉스가 LCD 쪽, LED 쪽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휴대폰 사업하고 휴대폰도 같이 있고요.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 분할하죠. 예. 분할을 해서 휴대폰 쪽 사업 그리고 LED 예. 쪽이랑 LCD 이렇게 분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인맥주로 뭐 이렇게 구분이 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이 예. 파인테크닉스가 LCD 쪽과 LED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LCD에서 LED, OLED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쪽은. 그죠? 예. 근데 요즘에 OLED 쪽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LCD 쪽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맥주로 분류가 되면서 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 그렇게 지금 주가 수준이 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건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싶어서.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지금 뭐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예.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비중이 50%면 작은 비중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도 20% 이상 나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네.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21선 기준으로 대충 보게 되면 3,3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요 자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종가상 3,300원 자리대가 지켜주게 된다라면 예. 아마 이거 4,000원 정도 때까지 무난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그럼 그 4,000원 정도가 올라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좀 차익을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3,3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익을 좀 확정을 줘놓고 나머지 소량에 대한 뭐 10%나 20% 물량만 추가적으로 매수가 뭐 3,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들고 가보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워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그러면 3,300원이 깨지든지 아니면 위로 가든지 하면 물량을 조금씩 줄이라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저라면 그렇게 좀 줄여서 예. 다른 종목군들 좀 살 것 같아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냥 들어갔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옛날에 그렇죠. 한번 기회를 놓치니까 네.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죠. 예.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일단은 뭐 4,000원 정도 어느 정도 오면 차익을 하시고요. 예. 올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중에 통신장비 쪽 섹터의 종목이 좀 있더라고요. 예. 5G, 자율주행 뭐 그것도 그거지만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예. 5G 세계 최초 시연한다 뭐 한다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럼 장비 투자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죠? 그런 것들을 예. 보게 된다면 그쪽 섹터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다른 말을 해주시니까 제가 결정하기가 조금 낫네요. 누군가 네.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네. 했는데 주식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대형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시장에 이 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예. 대형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시겠죠? 일단 여기랑 바이오주랑 그렇게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바이오는 아니에요. 바이오 일단 아니에요. 그것도 넣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6개월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고하십니다.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까?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SKC요. SKC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1,600원에 15%인데, 며칠 한 열흘 보름 됐는데, 조금 올라가더니 팍 빠져버리네요. 아버님, 네. 말씀이 너무 빠르셨어요. 아니, 순식간에. 한 10일이나 15일 됐는데, 조금 네. 올라가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손절가하고 좀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아니, 좀 아니면 장기로요. 장기? 예. 길게? 예. 아버님, 예.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네가. 아버님,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예. 평생 직장이거든요. 그죠? 예, 예. 그렇다면 공부를 하게 되면 계좌가 많이 늘어나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죠. 그죠? 예. 아버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예,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아버님 장기로 보신다고 했어요. 그죠? 예. 장기로 보셨다라고 하면 31,600원에 15%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전 이거 가져갈 것 같아요. 일단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요. 예, 예. 왜냐하면 자, 일단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SKC가 2015년도에 2,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올해 1,500억 정도를 할 것 같고 보니까 3분기를 제외하고 1분기, 2분기, 4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나빠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주당 자산 가치가 약 한 4만 원 가까이가 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님이 34,000원대까지 초반까지 올라왔다가 많이 빠져갖고 좀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요, 좀 여유있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예, 예. 29,500원 정도 때까지 만약에 미친 척하고 밀리잖아요. 예, 예. 만약에. 그럼 29,5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 한 20에서 30% 더 사세요. 예.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2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평균 단가가 아마 3만 원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3만 원 정도로. 예, 예. 그러면 3만 5천 원 정도대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29,500원부터 3만. 29,500원에서부터 29,000원 정도까지 밀리면 예, 예. 추가 매수를 하시고 예.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아버님 평균 단가가 한 3만 5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평균 매수 단가가. 예, 예. 그러면 거기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3만 4천 원짜리 때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때 추가 매수했던 물량은 다 차익을 하세요. 첫 번째 전략이고요. 만약에 이게 그 자리 때까지 안 빠지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3만 6천 원 정도의 매도를 하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님? 예, 예, 예. 그게 전략이에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상담 잠깐 멈추고요. 종목 문자 상담을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떠한 종목군들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6530에 매수를 하셨네요. 원익홀딩스. 이거 내가 해드려야 되나? 아닌데. 유니테스트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유니테스트 11,350원에 20%. 영진약품. 영진약품 13,000원에 30% 이렇게. 그러면 원익홀딩스, 유니테스트, 영진약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원익홀딩스 한번 보자고요.
원익홀딩스 6,530원이에요. 원익홀딩스 올해 좀 봤으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원익그룹 계열사 자체에 전방산업 쪽에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소재 이쪽 다 하고 있거든요. 업황이 원체 좋아요. 우량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일단 기업 분할했던 요 자리대 있죠. 한 8,400원, 8,500원 요 자리대까지는 1차적으로 좀 가지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유를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단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요,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 반도체 쪽, 장비 쪽이나 이런 쪽 사업이란 말이에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다가 꺾여 내려오고 나서 요번에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넘어서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 찍고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네요. 박스입니다. 일단 10,000원 자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11,350원에 20%를 매수하셨어요. 잠깐 실적 한번 봐볼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과거에 움직였던 부분들은 2015년도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1분기, 2분기가 좋지 않았는데 3분기, 4분기에 예상치가 이 3분기, 4분기만 보게 되면 170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이 분기에 대한 실적들만 나오게 된다면 작년 정도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당분간 13,500원 요 사이에서 10,000원 초반에 박스권역으로 좀 매물 수화를 거칠 것 같거든요. 10,000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 단가 낮추시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래량이 없이 13,000 전고점 자리대까지 오게 되면 일단은 차익 캐놓고 나서 다시 보는 거 그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이네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영진약품 13,000원에 30%.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그나마 이 영진약품은 그나마 괜찮은데 KTNG의 자회사죠.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때까지 하게 되면은 보통 한 60억 정도 나왔는데 주당 자산가치 500원짜리 500원짜리입니다. 주가 수준 8,900원 거의 9,000원입니다. 비싸요. 비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 반등 나올 것 같네요. 만약에 이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라면 종목 교체 좀 할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제약업종은 이제 모든 제약주들이 다 못 올라갑니다. 선택적인 종목군들이 올라갈 건데 영진약품은 1,000원대부터 움직였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0,000원대 초반, 중반 정도는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시장 조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적 좋은 애들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전략이 될 것이고요. 역별 종목군들 하지 마시고 정별 종목군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